자, 실전문제사 3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간단하지. familiarize가 나오면 뒤에 A with B까지 같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의미가 하나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A를 뭐랑 B와 친숙하게 하다. 그냥 글자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의 수거 표현이 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친숙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A를 이라는 목적어, 그 다음에 with B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를 B와 친숙하게 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classifying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분류화 혹은 분류하는 것. 요것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의 예시냐면 very particular, 매우 특정한 사고방식. way of thinking은 사고방식이라고 암기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사고방식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이 선생님들이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에게 이 소개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시면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누구와 친숙하게 만드는 거냐면 culture of science, 이 과학의 문화와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입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웨더가 되겠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웨더절 같은 경우에 개념을 잘 이해를 좀 해보세요. 웨더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들어가는 위치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명사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사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뭐 이든 아니든 간에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주어 동사의 형태를 좀 보시면 요거는 완전한 문장을 취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해석을 하면서 자리도 확인을 하고 해석상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이 맞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아하, 물건을 갖다가 물체를 갖다가 조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근데 according to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치사냐? 그러면 to까지가 전치사니까 뒤에 있는 웨더절이 명사절 이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해석을 하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냐면 그들이 주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동사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property 어떤 속성을요. 됐습니까? 뒤에는 뭐 수식어니까 버리고요.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습니까? 의미도 괜찮고요. 얘는 괜찮은 보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의 밑줄이 빡 퍼져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이번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나왔고요. 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15년째 변하지가 않는 컨셉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 내에서 동사를 찾는 거, 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사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평가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왜? 그냥 문법 내용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문장을 읽으면서 어색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이렇게 되게 국지적인 뭔가 개념이라기보다는 글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시면 이러한 매우 formal approach, 형식적인 접근 되겠습니다. 이 classifying에 대한 형식적인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컴마가 나오면 그냥 묶어버리시면 되는데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한번 보시면 돼요. unlike는 전치사, 뭐와 다르게냐면 분류하는 버전과 다르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일상 이 생활에서 사용할지도 모르는 분류의 버전과는 또 다르게 이 형식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까지가 주어고 메이킹은 동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봐봐, 동사 어디 있어?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구나. 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급이 그냥 수능 문제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법을 많이 한다고 문법을 잘하는 게 또 아이러니하게 아니란 말이야,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문장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세 번째 되겠습니다. consistent요. 형용사가 돼요. 뭐뭐와 일치하는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밑줄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부사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가볼게요. 사실은 learning to perceive the world,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여기 명사가 이렇게 딱 존재합니다. 그러면 동사는 뒤에 있고요. 그러니까 밑줄에 형용사가 있으면 이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를 볼 필요는 없겠죠. 이제는요. 이게 2번과는 다르지. 컨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치하는 건데 이분법적이면서 관찰 기반의 접근 그 관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있고요. 지금 형용사 플러스 알파 형태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컨셉이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with which까지 여러분들 미안해. 자,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전치사가 붙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 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굳이 versus를 붙여주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관계대명사랑 구분해 볼 수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In actuality, 실제로는요. It is 주어 동사가 바로 있네요. extension, 연장이 되겠습니다. culture, 문화적인 전통의 연장이라고 하네요. 그 문화적 전통 내에서 뒤에 문장 볼게요. 우리가 길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러니까 헷갈리시잖아요,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는데 봐봐. 쌤, 전치사가 붙은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을 취하고요. 그냥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는 것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만 쓸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빠져 있으면 누가 봐도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인 걸 알지만 이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할 때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명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행사라고 하죠. 얘를 갖다가 요 자리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들어가야 되네? 들어가야 말이 되는구나 라고 할 때는 불완전이에요.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 이라고 하시면 완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food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which I like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food를 갖다가 like 뒤에 넣어보세요. I like food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I like it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이긴 하지만 그러면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이 자체로 이미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치고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겨. 됐습니까? 두 번째, 수동태 문장은요. 그냥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수동태 문장은 그냥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봐도 괜찮아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라고요. 문제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동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길러진다 이 뜻이고 요 전통이라는 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길러진다 전통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음 완전한 문장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5번. 개인적으로 5번 같은 문제가 좋은데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냥 문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주 좋은 연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명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이렇게 거져 있으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수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대미니까 it가 아닐까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아닐까를 좀 확인해 보시면 제기대명사가 아닐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 분류라는 것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매우 특정한 사고방식에 대한 예시인데요. 선생님이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요. 뭐 하기 위해서?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이 과학의 문화와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봐봐. 일단 얘는 누구야? 누구를 과학의 문화와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까? 당연히 학생들이겠죠. 스튜던트. 그쵸? 그러니까 스웨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themselves일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요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대상이 같을 때 동작의 대상 자리에 써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쓸 때 me가 아니라 myself를 쓴다고요. 이 동작의 관점에서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같을 때 이 자리에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친숙함을 당하는 대상은 누가 봐도 스튜던트예요. 됐습니까? 그럼 친숙하게 만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학생들이 자가 학습하는 겁니까? 아니죠. 쌤들이 도입시켜 주라면서요. 누구한테? 그들한테. 왜요?
쌤들이 친숙하게 만들려고요. 여기서 이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겠어요? 선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은 다르니까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를 갖다 쓰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뱀도 문제가 없어요. 답은 2번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인가요? 로 가볼게요. 하자. 스프링업이요. 뜻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스프링이라는 게 여러분들 봄이라는 뜻도 있고요. 튀어 오르는 것도 스프링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싹이 트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위로 뭔가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생겨나다 정도라고 일단은 해석을 써놓고 갈게요. 됐습니까? swear은 맹세하다가 되겠습니다. 외우시면 되는 단어고요. 나돈니 A 버덜소리 굳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문장 앞에 이렇게 나돈니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not이 앞에 있다는 것은 뒤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도치가 된다. 그래서 이 A 자리에서 타입 1 의문문 어순 도치가 된다는 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라고 됐습니까? 타입 1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된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There is 뭐가 있냐면 심지어 새로운 brain imaging, 뇌 영상, 거짓말 탐지기 장치 나 회사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spring up 생겨나고 있는 됐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such as 뭐와 같은 거냐면 no like MRI 같은 것들이 있대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맹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법정에서 왜들 나오는군요. 이렇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서 이렇게 전면구 들어가 있으면 조금 까다로워 하시는데 코트랑 웨더가 나오기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동사와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Whether or not you are telling the truth, 너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법정에서 swear, 맹세하게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나돈이 뭐일 뿐만 아니라 Does your body react to lice? 보이시죠, 여러분들? 원래 your body react to lice였겠는데 여기 나오면서 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된 것이다. 당신의 바디가 거짓말에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도요 does as well. does가 받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react가 되겠죠. 역시나 또한 반응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약올릴 수 있는 게 요거는 뭐 그냥 헷갈리기 없었구나. 가자 그냥. 연결사가 있었나?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 낭패인데?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으니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 really does 빈칸 to lie.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주어 같고요. 여기가 진주어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뭐뭐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겟팅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구라치면, 거짓말하면 어때? 이거를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쭉 볼게요. 어려운 문장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주는데 physical symptom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역시나 소재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특성을 보시면 되겠죠. 당신의 body는 respond 하는데 스트레스예요.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고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발견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좀 상식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즉시 그들의 heartbeat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이 배스한데요. 그들의 시스템, 배스가 무슨 말이야? 목욕이요. 맞는데 동사예요.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그들의 시스템을 뭔가 샤워할 때 물이 쫙 끼얹어지는 것처럼 전신에 이렇게 그들의 시스템을 뭐 장악하고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면 몸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breathing이라는 게 더욱 얕아집니다. 되는 거죠. 뭐에 반응해서? 패닉의 그 감정에 반응해서요. 손이 더 차가워지죠. 왜요? 피가 안 통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손이 땀에 젖고요. 그들의 근육이 긴장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라치면 떨린다는 거예요. examiners,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을요. 거짓말, 탐지, 장치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한 사람들은 카우트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 이러한 기술은 작용하는데 잘 작용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대부분은 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뇌냐면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뇌, 신뢰받고자 하는 뇌, 죄의식 느끼는 겁니다. 뭐 할 때, 거짓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곧 발각될 거라고 잡힐 거라고 생각할 때 죄의식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다 아주 상식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또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반응을 한대요.
심지어 이런 거짓말 탐지기 회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법정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럼 끝났어요. 거짓말을 하면 뭐예요? 신체가 반응한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됐습니까? 가볼게요. 1번 시간이랑 관련이 없어요. 2번 보세요. seem easier to some이야. 누군가한테는 더 쉬워 보이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떻습니까? 떨리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쉬워요. 반대말 같고. 기쁨을 유발시킨다라고 하시면 거의 뭐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ake more, 더 많은 것을 너에게서 너로부터 가지고 온다. 그쵸? 무슨 말입니까? 신체가 반응한다라는 게 거짓말을 딱 하게 되는 순간 땀이 나고 심장이 헐트비트가 빨라지고 그런 게 너에 대한 것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당신의 바디가 왜 커머해집니까? 텐스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34번 가겠습니다. 문장 하나. 주어 원 비동사. 그럼 주어 원은 뭐뭐이다. and so 주어 to 딱 이렇게만 돼 있으면 그리고 주어 to도 그러하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주어 to도 마찬가지다. 그러하다. 기쁘다. 예시로 보는 게 좋겠죠. illustrations는 이제 직접 보여주는 거, 뭐 예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시들은 유용해요. 뭐에 유용하냐면 이해하는 거, abstract 추상적인 강의 자료를 이해하는 것에 좋습니다. 그리고 뭐도 그러냐면 practical applications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인 적용도 그러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실질적인 적용도 추상적인 강의 자료를 이해하는 것에 유용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까? 예시도 그렇고 실증적인 적용도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좋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가볼게요. 연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한 페이지 좋다. 한 페이지구나. For example. 중요한 문장이겠지? 그 다음에 밑에 however. 뒤에가 중요하겠죠. 예시 뒷부분. 이 부분. 애매하게 중간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읽어버리겠습니다. 예시가 추상적인 강의 자료를 이해하는 데 좋대요.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래요. 어떻게 원리인데 강의 속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삶의 상황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시나 실용적인 적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hink of라고 하면서 예시를 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의에서의 원리들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래요. 몇몇 학생들은요, 때때로 demoralize 밑에 있어요. 그들 스스로를 낙담시킵니다. 뭐 함으로써? 확신함으로써, 이렇게 단어함으로써 그들이 절대로 어떤 실용적인 활용을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아카데미카 머터리얼에 그들이 축적하는 미적분 아무리 배워봤자 그거 어디다 써먹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그냥 끝났어요. 학습의 중요 포인트, 에스펙트를 갖다가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유용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만으로 답을 단정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면서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아, 잘 보시면 effect of A on B니까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reinforcement 스케줄,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강화 스케줄이 이 스키너 박스에 있는 동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것이야. 됐습니까? 뭐 굳이 스키너 박스가 뭔지 읽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귀로 심지어 아싸 땡큐 보는 것이 million miles away, 이게 수백만 마일, 100만 마일 이상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real world와 실제 생활과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뭐 요거 봐봤자 실생활 도움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볼 수 있으면 어떻게 이러한 스케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아이를 양육하는 practice, 어떤 practice 혹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설명하는 걸 도와주는지 볼 수 있으면 gambling behaviors를요. 당신은 더욱더 그 원리를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 그냥 이거를 효과를 보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child rearing practices에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gambling behaviors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본다면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봐. 어쨌든 간 글은 다 이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hild rearing practices가 뭘까? 이게 실제 애들을 어떻게 기르는지를 보여주는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따지면 practical application 정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은 그 원리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리를 갖다가 요거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 잘 기억이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엔 여러분들 이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답을 갖다가 1번 혹은 4번 이렇게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두 개를 반대로 이해하시면 답을 오답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장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글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정확한 핀트를 못 잡으시면 이상한 데로 빠지실 수 있다. 가볼까요? 1번 보겠습니다. 실생활의 예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리가 참. 요것도 이상하고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주는 거 알죠? 됐습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워크샵이면 작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생활에 요거 아니겠어요? 답은 2번. 이게 보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아카데믹 머터리얼을 뭐랑 분리하는 겁니까? 얘랑 분리시키 말도 소리고요. 안녕히 계시고요. 쌓여진 축적된 머터리얼을 조사하는 거야. 면밀히 조사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원리를 증명한다. 뭐 개소리예요. 그 다음에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 말도 안 되죠. 답은? 틀린 친구들은 내가 글을 이해하고 자꾸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답을 쓰는구나를 좀 반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서 기준을 설정하고 쓰시면요 틀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잘 천천히 읽으시고 보기를 분석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잘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 두 개가 헷갈리시면요 다시 그 두 개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로 올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얘에 부합하는 말이 어디에 써 있을까를 역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마지막 그 그래프를 잡는 하나의 그 방법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be drawn into 어디에? draw가 끌어당기는 거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끌어당겨진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transform이 변화하는 거니까 변화시키는 정도의 해석으로 가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문장 길어. 가보겠습니다. and so 그래서 이러한 구경꾼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philosophy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배울 때요 무언가를 뭐에 대한 무언가야? 인간의 리미테이션 한계에 대한 무언가를 배울 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교훈을 from comedy 희극에서 배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소크라틱이면 소크라테스가 만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틱 theater 영화관은 아닐 거 아니야. 소크라틱한 그 장이 was more 더욱더 뭐였냐면 immediate 즉각적이고요. 변화시킨대요. 무엇을? 보는 사람을 뭘로? 사상가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철학에 대한 얘기,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본문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순서별 문제이고 단서를 잘 잡으시고 소재를 붙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좀 기네? 가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줍니다. 시어터를 준대요. 프레젠스의 시어터 정확하게 해석되십니까, 여러분들? 잘 안 되죠. 아테네에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프레젠스가 뭐야? 존재 혹은 뭐 참여 이 정도가 되겠죠. 시어터라는 게 일반적인 장을 말해요. 뭐 만남의 장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줬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어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요 이게 보려고 뭐예요? 잠깐만요. Who gathered to watch him show. 그러니까 그가 보여주는 것을 보려고 모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의 나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누구냐면 가장 똑똑한 평판이 있는 거야. 지혜에 대해서. 저 노인한테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 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바이탈 퀘스천, 중요한 질문들이요. 그가 그들에게 두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뭐 같은 질문이냐면 정의가 뭐야? 라는 질문들도요. 그 당시의 현인들, 이 노인들도 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참여의 장을 준다. 그렇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저게 무슨 이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 때 사람들은 되게 그랬나 봐. 철학적인 그런 토론 같은 것들 하는 거 되게 좋아했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야 봐봐 저 지혜 덕식 뭐 이렇게 그런 덕이 높은 사람들도 이러한 질문에 답 못하잖아. 저것 봐. 이런 거 같아. 그치? 가보겠습니다. A번, it was also dramatic. 잘 보세요. also가 포인트입니다. 이 also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랑 맥락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는 말, 소재나 내용이 달라지는 게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드라마틱하다라고 할 때 앞에 어떤 드라마틱한 거 말고 다른 속성이 존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 설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지워짐과 동시에 A랑 붙는 단락은 마지막에 이런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가 있겠지요. B 가겠습니다. 이러한 watchers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watcher 나오잖아. 이게 사람들 모여서 본다지 않습니까? watcher겠죠. 네, 철학에 빠져요. 그들이 배울 때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의 한계에 대한 무언가에 배울 때 철학에 빠집니다. X야 세모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심지어 그래서야 사람들이 철학에 왜 빠져? 인간의 한계? 응?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간 모르겠어요. 나 또 몰라. C번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들은 명백히 did not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은요. B도 뭔가 지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었었는데 이 A와 C를 보는 순간 뭐야 이거는 개꿀인데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B가 맞아요. 그러니까 B에서 약간의 이상함을 느꼈으면 선생님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소재를 보자. 소재를. 여기서 소크라테스 뭐라 하냐면 참여의 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똑똑한 김씨 할아버지도 모르잖아 이거. What is justice?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이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저 노인도 되게 똑똑한 줄 알았더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거랑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A랑 C를 지울 때까지는 안 보여요. 왜? B도 틀릴 수 있다고 의심하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A와 C가 지워지면서 B를 다시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럼 쉬워져요. 지금부터 문제가. 그들은 이러한 교훈을 그들은 이 와처가 되겠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미디에서부터.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만든 장이 더욱더 즉각적이다. 느낌 오시죠? 즉각적이고 변화시킨다 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얘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보시면 그리고 이 반박당한 노인들 그들은 지혜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다 요거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그대로 BAC 타고 내려오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문제 4개 풀어봤고 여러분들 한 50일쯤 60일쯤 남았으려나 학생들이 전부 다 미안한 말이지만 좀비 같아요. 다들 눈동자에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예요. 경쟁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 하느라 바쁘고 저거 하느라 바쁘고 이거 하느라 바쁘고 다들 바쁩니다. 고3이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다른 거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영어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단어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문제를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에는 풀되 그냥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왜 틀리고 왜 맞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양을 뛰어넘는 그 질,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봤던 단어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혼동어휘나 다이어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물론 학원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도 모의고사가 있고요.
수능 보기 이틀 전에도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의에 따라서. 멘탈이 터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아니니까. 수능 전까지 그냥 내가 최대한 나의 힘을 모아서 나의 최대의 레벨, 최대의 능력치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가능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시다. 알겠죠?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